그러면은 이제 그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 이해한 대로 발표를 할 건데 틀리거나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그때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은 이제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s of Data Distribution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그레디언트를 이스티메이팅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일단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그래서 뭐냐라고 설명을 간단히 하면은, 이제 기존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라이클리우드 베이스드 모델, 이거는 뭐 VA나 아니면은 뭐 플로우 모델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우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그냥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PDF 자체를 그냥 데이터의 PDF 자체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PDF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확률에 직접 계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좀 이로 인한 좀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겐과 같이 PDF를 모델링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을 그냥 다 때려박고 모델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말 그대로 임플리시시죠. 모델이 내재적으로 알아서 그냥 다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적대적 학습의 경우에는 두 개의 별개의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민맥스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드 콜랩스나 이런 불안정한 학습 기법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학습이 불안정하다거나 성능이 그냥 떨어진다던가 뭐 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코어 매칭이랑 이제 랑제빈, 이거 발음이 랑제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랑제빈 다이나믹스를 활용을 하는 게 이 논문의 목표이고, 사실 논문의 목표라기보다는 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은, 이제 랑제빅 다이나믹 샘플링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 PX로부터 샘플링을 생성하기 위해 아까 그 논문의 제목이 그 Estimating Gradient였죠. 그래서 이 PX를 직접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PX가 아니라 이제 이거 여기 이 부분 펜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증명이 된 건데, 뭐 t가 충분히 크고 이거 뭐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은 원하는 분포로부터 데이터 샘플이 생성이 된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하면은 이거를 잘 이제 모델링을 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PX로부터 나온 데이터 샘플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시각화한 건데, 그냥 원래 PDF가 이러면은 이 스코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코어가 이게 스코어인데, 스코어가 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된다. 훨씬 간단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 PDF 같은 경우에는 뭐 합이 1이라던가 뭐 좀 이러한 제약, 여기 넓이 밑에 제품값의 합이 1이라던가 이런 좀 제약이 필요한데, 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알아야 돼도 결국에는 이 PX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화를 한 건데, 이거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는 이제 이 설명이 있죠. 두 개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그리고 예측을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 처음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모이는 식으로 잘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깝게라는 점이고, 그럼 여기서 이 Z라인은 뭐냐? 이거는 노이즈인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거를 여기서 샘플링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알아야죠. PX를 알아야 된다는 건 그대로인데, 로그 PDF,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로그를 씌운 것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알려면은 결국에는 PX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근사하는 스코어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기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스코어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 자체를 이 점수를 근사할 수 있는 거를 네트워크를 우리는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보통은 PDF를 예를 들어 기존의 방법 그리고 많은 데이터 딥러닝 방법대로 이제 근사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분포 자체의 세타를 구할 텐데 여기서는 이 스코어의 세타를 구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족입니다. 사족이고 이 과정 자체를 스코어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아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PX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PX를 몰라도 된다. 왜냐면은 이런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PX가 사라지기 때문에 PX를 몰라도 된다인데 이 증명은 사실 논문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논문에도 그냥 이거는 이거로 알려져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찾으면서 그냥 증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그냥 계산적으로 복잡한 것도 없고 그냥 따라갈 수 있거든요. 막 되게 어려운 계산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출처 왼쪽 아래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이제 이게 왼쪽 게 오른쪽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죠. 그냥 스코어만 이제 잘 학습을 시키면 되게 됐죠. 스코어는 어떻게 하냐? 그냥 원래 데이터에서 그냥 이 n분의 1 n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데이터 샘플 잔뜩 뽑아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근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사시키냐? 결국에는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거 자체가 애초에 이 스코어 자체가 그거였죠. 1차 미분이었죠. 한번 미분이 된 값 이게 스코어니까 지금 미분이 한 번 돼 있는 걸 스코어라고 쓰는데 이제 스코어 1차 미분된 값이 이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이게 로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니까 결국 이거의 1차 미분 값을 0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0으로 만들려면 결국엔 여기가 로컬 미니멈이나 로컬 맥시멈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라 변곡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차 미분 값을 한 번 더 미분했죠. 2차 미분 값이죠. 2차 미분 값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곱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최대한 작으면은 이제 이게 최소화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최소화로 보려면은 이제 2차 미분 값이 제일 작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로컬 맥시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0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로컬 미니멈이나 로컬 맥시멈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로컬 맥시멈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화하면 된다라는 게 이 학습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데이터 샘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거 이렇게 점수 정의되고 여기서 이제 랑데믹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게 됩니다. 챌린지가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말한 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교 자료들은 이 논문 저자의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에 좀 되게 이 논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방법론이랑. 그래서 이거 발표 듣고 이해 안 되거나 좀 설명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막 되게 시각화 잘 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매니폴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숫자 맞추는 거 0, 1, 2, 3, 4, 5, 6, 7, 8, 9 그 핸드라이팅 숫자 맞추는 그 데이터셋 있잖아요. 엠니스트가 데이터셋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그게 차원이 크지만 그게 사실 10개 크기의 벡터로 줄여도 그게 충분히 리프레젠테이션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곧 이게 원래 데이터 자체는 되게 고차원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니폴드 아주 작은 차원의 매니폴드에 이제 데이터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방금 말한 모델의 문제점은 이제 그러한 경우에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스티메이팅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그레디언트를 이스티메이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게 정확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킨 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이제 합쳐져 있는 믹스처 모델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A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모델 그라운드 트러스라고 가정을 할 때 실제로는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분포가 훨씬 덴시티가 높고 왼쪽 밑은 덴시티가 낮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이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px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px의 로그 값의 그레디언트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파이가 없죠. 파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 란제미 다이나믹스만 사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덴시티를 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그 분포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제안한 게 이 어닐드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잘 덴시티 같은 것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뒤에서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노이즈를 더하는 겁니다. 노이즈는 어떻게 더하냐? 그냥 아주 작은 값으로 더합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게 논문에 있는 그 피규어죠. 피규어 보면은 이게 그 엠니스트로 했던 실험으로 기억을 하는데 왼쪽의 경우는 이제 노이즈를 더하지 않은 엠니스트를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로 학습을 시켰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하죠. 학습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러한 특히 이러한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매니폴드 로우 디멘션 매니폴드에 데이터가 놓여있을 경우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하는 겁니다. 노이즈는 아주 작은 값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평균 0에서 이제 0.0001의 그 표준 편차로 이제 노이즈를 더한 건데 그걸로도 이렇게 데이터가 훨씬 이렇게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고 이제 더 정확하게 된다는 건데 왜냐면은 원본 데이터에서는 노이즈를 더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에서는 이제 덴시티가 이제 이거 전체가 데이터를 표현한 이제 그러니까 시각한 거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좁은 부분에만 이렇게 데이터가 짙게 돼 있는데 여기 아주 작은 그 펄츄베이트를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좀 널리 퍼지게 되고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 영역이 없이 다 이렇게 학습이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데이터 이거 수식만 봐도 그냥 x에 그냥 이렇게 노이즈 더해가지고 정의하면 됩니다. 그냥 노이즈 다 데이터에 노이즈 정하는 거고. 손실함수도 뭐 있는데 사실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우 덴시티의 지역을 채우는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닐드 랑제빈 다이나믹스인데 이제 노이즈를 더할 때 그럼 어떻게 더할 거냐 그거를 천천히 줄여가면서 시퀀셜하게 적용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노이즈를 좀 강하게 줘가지고 이제 이게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그마 3, 그 다음에 시그마 2, 시그마 1을 학습을 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시그마 3을 학습을 시킵니다. 노이즈를 좀 강하게 줘가지고 데이터의 분포가 좀 널리 퍼질 수 있게 그리고 이 영역 원래 데이터가 위치하지 않은 영역까지 좀 학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된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 2 그러니까 이건 노이즈를 좀 더 줄인 값으로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이 상태로 초기화를 해서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시 노이즈를 줄여서 학습을 시키면은 원래 분포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겠죠 데이터가. 그 다음에 또 이걸 더 줄여가지고 다시 이 상태를 그대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시그마 1에서 다시 이제 학습을 시킨다. 노이즈를 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시퀀셜하게 노이즈를 점점 줄여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어닐드 랑제빈 다이나믹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크게도 줬다가 작게도 줬다가 하니까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을 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퀀셜을 획득을 할 수 있고 뭐 모든 노이즈 수준과 상응하는 스코어를 동시에 수정함으로써 성능이 뭐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알고리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위 부분에 이제
시각화 자료로도 어떤 식인지는 이해가 가능하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다, 모델이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수식도 많고 하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 사실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스코어 베이스드 제네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스코어 매칭이라는 것과 그 스코어에서 그 PX가 아니라 로그 PX의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서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방금 어닐드, 랑제민, 다이나믹스 뭐 이런 게 좀 디퓨전 모델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겠죠. 제가 디퓨전 이게 반영된 디퓨전 모델은 몰라가지고 뭐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다음 세미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인데 결국에는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데이터 복원을 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비슷하죠. 뭐 겐도 그렇고 디퓨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니까. 여기서 참고로 여기 그 쓰인 모델은 그 유넷입니다. 유넷을 백본으로 썼고 유넷에다가 이 스코어를 사용을 한 건데, 네, 하여튼 그렇고 뭐 좋았다, 우리 잘했고 그림 잘 그리고 있고 그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이 데이터 셋으로 생성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 잘라가지고 반 가려가지고 그 나머지 반만 복원하게 했더니 나머지 반 그럴듯하게 잘 채웠다 이건데, 뭐 여기선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논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블로그, 저자 블로그에 있는 시각화 자료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주는 과정이고, 노이즈를 준 과정에다가 이제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그냥 시각화로 나타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안한 게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건 아니고, 제안한 거 아닌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건지. 스코어베이스드 방식으로 제너레이티브를 하는 건 여기서 제안한 거. 여기서 제안한 거면은 훌륭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러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분포를 추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정들이 없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적대적 기법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뭐 노이즈 잘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